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우리 미나네 우리 가정의 이제 우리 사무실 여기 오게 되었고요. 오늘 입양과 위탁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이렇게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좀 전에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결혼 전에 아이를 낳는다면 입양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좀 생기시게 되신 겁니까?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봉사활동을 조금 다녔었는데, 그 보육원에도 가고 장애시설에도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육원에 갔을 때 그때 어떤 7살, 5살 정도 되는 자매가 함께 들어와 있는 보육원이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그때는 제가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봉사는 할 수 없었고, 친구들이랑 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마당에서 뛰어놀고 이렇게 하면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동생이 넘어진 거예요. 동생이 넘어져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진 것 뿐이어서 이게 큰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아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우는 거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아이가 제가 너무 동생을 미워하고 괴롭혀서 동생이 이렇게 넘어져서 다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울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가. 그래서 그때 정말 마음이 너무 뭉클했고, 이 한 아이도 아니고 이 두 아이를 다 보낸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 동생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정말 오래전 일인데 거의 4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 순간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막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회개 기도를 할 때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녀들을 주신다면 제가 저희 아이도 잘 키우고 또 입양도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결혼을 1997년도 그때 결혼을 하셨죠. 네. 네, 그리고 두 아들을 일단 아들 셋을 낳으셨는데 두 아들 출산하고 그다음에 셋째 아들 민혁이 민혁이를 이제 출산한 이후에 민혁이가 많이 아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이제 워낙 예뻐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이제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또 이 아이들이 너무 순했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는 화장대 위에 화장품도 못 올려놓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거 엄마 거야, 이거 만지지 마, 한번 얘기하면 절대 만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순했고,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이 자라고 나다 보니까 이제 좀 사실 딸이 갖고 싶었어요. 네, 딸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었고, 그래서 셋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민혁이를 낳았을 때 지금도 민혁이한테 너무 미안했던 게 제 생각만 너무 했던 거예요. 제가 딸이 너무 갖고 싶다라는 생각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다 같은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됐는데, 선생님이 그때는 그래도 살짝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었는데 그때는 얘기를 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딸인 줄 알았었어요. 그 셋째가 딸인 줄 알고 출산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아들이에요. 애기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사실 제 첫 마디가 참 이거였어요. 아들이라는 소식에.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처음 들려줬던 말이 정말 너무 반가워,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이 아니라 참 이렇게 저의 아쉬움만 처음에 표현을 했던 그게 지금까지도 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그랬는지 아이가 이제 너무너무 예쁘게 태어나줘서 이제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감기를 한번 앓았는데 감기를 앓고 나서부터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또 뒤집기도 하고 잘 기고 그 발육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돌 때까지도 이렇게 혼자 앉아 있지는 못했었거든요. 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여쭤봐도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검사상에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니 아이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다들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이는 그래도 돌이 지나도 계속 앉지 못했고 혼자서 앉지 못했고 이렇게 그 안전의자나 이렇게 조금 보조 장치가 있는 곳에만 앉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아이가 또 이제 심하게 한번 또 감기가 오게 돼서 그때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잠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유모차에 타고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순간 저희 민혁이랑 너무 그 느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 달려가서 혹시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왜 입원을 했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아이는 이제 저희 민혁이보다 훨씬 큰 상태인데 걷지 못하고 유모차에 있었던 아이라 이미 장애가 진행이 된 아이였죠. 어머니께 좀 처음엔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이도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유를 모르고 아직 돌이 지났는데 저희 아이가 아직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너무 비슷해서 여쭤본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좀 오해를 푸시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치료 완치가 되지는 않는 질병인데 이제 미토콘드리아 질환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검사하러 왔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누구신지 여쭤봐가지고 그 선생님께 제가 찾아가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이도 저 아이가 하는 검사 똑같이 다 해주세요. 저도 느낌이 비슷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저희 아이도 검사를 했고 그 아이도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는 그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어머님이 아이는 그 사립체 질환, 미토콘드리아 질환이 확진이 안 되었고 저희 아이는 이제 확진이 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어머니께 또 여쭤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검사를 하게 하셨고 왜냐하면 그 이제 사립체 질환이라는 것이 퇴행성 질환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그게 발병이 시작이 되면 성인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근육이 손실이 되니까 이제 뭐 걷지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퇴행되는 질환이었는데 저희 민혁이는 이제 그때 빨리 알게 된 거죠. 빨리 알게 돼서 완치는 아니지만 그 진행을 최대한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도 생기고 왜냐하면 에너지 대사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소화당뇨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시신경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이 아이가 어디까지 보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밖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아, 하나님 우리 민혁이가 어디까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많이 하면서 다녔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고관절 수술 네. 뭐 9시간 정도 수술하시고 네, 맞아요. 수술했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죠. 네.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이제 8살이었죠. 아, 8살. 만 7살. 네. 네. 그때 이제 네. 못 걷다 보니까 예.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고관절이 약해서 이렇게 네. 딱 받쳐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고관절이 빠질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또 그게 되게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그렇죠. 네. 또 이제 아이가 또 그렇게 또 에너지 대사가 안 되는 아이니까 또 그 큰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염려도 됐지만 또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항상 또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 자체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때 그 걱정하셨던 선생님들도 너무 기뻐하시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퇴원도 바로 이제 했고 퇴원도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퇴원을 해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회사를 좀 비워둬서 밀린 일을 잠깐이라도 정리하려고 이제 어머님께 아이를 부탁하고 정말 한 2시간 정도 정말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예. 잠깐 나갔다 이렇게 집에를 왔는데 평생 제가 그 아이만 보면서 살았으니까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간 덜컹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때 순간 느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도 어머니 지금 민혁이 이상한 것 같아요. 병원에 다시 가야 되겠어요 하고 바로 이제 하루만 퇴원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세브란스를 갔어요. 세브란스를 가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수술은 잘 됐는데 워낙에 약하다 보니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뇌수막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이제 너무 속상했었죠. 너무 속상했었고 그런데 그래도 잘 또 이겨낼 거라고 이제 그때 그 한 2, 3일은 저한테 이렇게 제가 민혁아 엄마 여기 있는 거 알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살짝 미소를 보여주고 그랬었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은 와중에도. 그래서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며칠 지나서 갑자기 이제 호흡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일반 병실에 있을 때 갑자기 호흡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갑자기 응급 상황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중환자실에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네.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꼭 깨어날 거고 일어날 거고 집에 돌아갈 거고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어서 정말 그 6개월 동안 이제 중환자실은 면회가 정해진 시간에 2, 30분씩밖에 안 되잖아요. 아침, 저녁. 그 면회 시간에 이제 아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은 어머니께 맡기고 큰애 둘째는 아이께 맡기고 저는 이제 병원 그 기도방에서 거의 지냈어요. 기도방에서 거의 있으면서 아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정말 그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그 때마다 이제 호흡이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일단 이제 호흡기 기관 삽입을 해서 이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했고 그것만 떼면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셔서 그것만 뗄 수 있기를 계속 이제 기다렸었는데 결국은 그 자가호흡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가호흡이 되지 않아서 그 계속 그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저를 떠나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몇 개월 동안 혼자 그 중환자실 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인공호흡을 한 채로 그러면 퇴원을 해도 좋다. 예. 해서 일단 일반 병실로만이라도 좀 올라가게 해주시라고 같이 있고 싶다고 계속 이제 선생님이 쪼르고 쫄라서 그러면 그 인공호흡기의 호흡이 좀 안정이 되면 그것도 인공호흡기라고 해서 다 안정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안정 수치가 되면 올려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한 그 중환실이 4개월 정도 됐을 때 중간에 한번 올라왔어요. 일반 병실에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석션하는 관우 선생님들처럼 석션하는 거 연습하고 왜냐하면 집에 가면 제가 해야 되니까 석션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인공호흡기도 이제 준비해 놓고 또 이제 이렇게 산소호흡기랑 다 이런 것들이 올 준비까지 다 해놓고 저는 이제 집에만 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정말 퇴원을 하게 됐어요. 하루. 그때는 이제 영원한 퇴원인 줄 알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가는데 그 119차 왜냐면 이제 아이가 호흡기를 달고 퇴원을 해야 되니까 119 구급차를 타고 퇴원을 하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표정이 말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제 저희도 왔고 집에서 기다리던 이제 형들도 사실 형들도 저는 이렇게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네. 민혁이 엄마가 데리고 올 거니까 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은 공부하고 집에 있으면 돼.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때 동생 모습을 처음 본 거죠. 호흡기를 꽂고 온 동생을 처음 봤었는데 그래도 형들도 놀라거나 하지 않았고 일단 동생이 온 것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기뻐했었고 그렇게 딱 하루를 잤어요. 그날 잠을 자는데 그날 새벽에 그 경보 호흡기가 떨어지는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아. 첫날. 첫날. 네, 첫날 새벽에 오지 네. 온 날. 네. 그래서 석션을 해보고 네. 배운 대로 아무리 해봐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19를 불러서 다시 이제 중환자실로 가게 됐고 그렇게 중환자실에 다시 들어가서 2달여 동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네, 그때가 만 8세 네네 그렇죠. 만으로 네 8살, 9살 9살 네. 나이. 저희 첫째도 9살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어떻게, 그때 당시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담아내기에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 1년 넘게 그 청화공원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추모공원이죠. 맞아요. 거기서 아이 생각하면서 또 아픔을 좀 달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입양 이야기를 좀 꺼내게 되는데요. 그 미나가 딸이죠. 네네, 딸입니다. 그 딸을 그러니까 우리 셋째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셋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난 이후에 미나를 동방사회복제 거기서 입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민혁이를 이제 보내고 청화공원에서 이제 항상 퇴근을 하면 청화공원으로 퇴근을 하고 이렇게 이제 1년을 지냈는데 공원에 가면 항상 이렇게 천국 같았어요. 천국 같았고 또 거기에 가보면은 저희 민혁이뿐만 아니라 저희 민혁이를 닮은 저희 이제 기독교관이다 보니까 아이들 사진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많이들 꾸며놓으셨거든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도 같이 있겠다, 같이 있겠구나, 친구들이 많이 같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청화공원에서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 우리 민혁이랑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드리고 지금 이 공원에서는 우리 민혁이가 걷지 못했지만 지금은 막 동산에서 뛰어놀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막 주셨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때 제가
결혼 전에 했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요? 네네, 아. 공원에서. 네네. 공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삼자가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였죠. 미녀가, 예수님, 이래서 혼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지. 우리 민혁에게도 동생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공원에서 있지 말고, 입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여보, 내가 사실은 결혼 전에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공원에서 민혁이랑 예수님이랑 얘기하면서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남편은, 그렇게 제가 이제 워낙에 아이들 예뻐하는 걸 아니까, 아기가 있으면 저에게 되게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입양 자체의 동의보다는 지금 돌아보니 남편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남편도 동의를 해줬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도 처음에는 입양? 아이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단어잖아요. 입양이라는 단어가. 그래, 그렇게 해서 엄마가 낳지 못했던 딸을, 여동생을 만나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도 좋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알아보고 동방의 문을 두들기게 됐죠. 그래서 우리 미나가 처음 이렇게 보거나 바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가정으로 오게 됐나요? 그 당시에 어떤? 바로는 아니었지만 예. 저희는 그래도 되게 빨리 오게 된 네. 케이스였어요. 이제 사전에 이런 사전 가정 조사나 이런 이제 실사들을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연을 이제 듣게 되셨고, 또 이제 저희 가정에 더 빨리 이제 아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지,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바로 연락을 주셔서 이제 7월에 이제 연락을 바로 주셔가지고, 이제 동방예를 갔죠. 갔더니 이제 아이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미나가 이제 조금 100일이 지난 후, 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친모분께서 미나를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미나를 키우고 싶으셔서 네네. 100일까지 네. 정말 잘 먹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미나는 좀 컸어요. 그래서 봤는데, 혼자만 이렇게 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나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미나를 처음 만나게 됐고, 저희들이 그 나눈 책에서도 보면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사실은 느낀 게, 정말 저희가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네. 뵌 적도 없고, 네. 각자 서로 모르는 장소에서, 모르는 형편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 입양이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모여서 책을 썼는데, 정말 성경 말씀이 이게 딱 앞부터 뒤까지 딱 맞듯이 그 입양 저희가 낸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똑같지? 어떻게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앞뒤 상황이, 어쩜 이렇게 같이 사는 것 같지? 네.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남편이랑 그때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낳는 아이도 우리가 선택해서 낳을 수 없고, 하나님이 따라주실지, 아들을 주실지, 우리 민영이가 아팠던 것처럼 아픈 아이를 주실지,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연락을 주시는 아이가, 처음에 연락을 주신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다. 근데 그러면 아들, 이제,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네. 우리 동생 미나를 너무 예뻐했겠어요. 너무너무 예뻐했고. 엄마 정말. 내가 뭐 기저귀 갈아줄게. 엄마 내가 뭐. 그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오빠들이다 보니까. 오빠들이다? 네. 그러겠네요. 네, 오빠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아닌데, 근데 정말 예. 너무너무 예뻐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가 공개 입양이지만, 예. 이렇게 뭐, 저희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게 되는 그런 것도 오빠들이 사실 너무 싫어했어요. 엄마, 우리랑 똑같은데 왜 그거를 굳이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미나한테도 사실은 그 마음들 다들 똑같으시더라고요. 제가 공개 입양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애기들을 보면 어떻게 이 어린 애기한테 그래서 저도 말을 못하고 이제 미나가 1학년 됐을 때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오빠들이랑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 이제 미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왜 얘기를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제 오빠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이제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속상하지만 또 그게 미나를 위한 일이니까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행되게 얘기를 했었고 뭐 어린이집 보냈는데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막 오빠들이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 아이를 도대체 아이를 혼낼 게 뭐가 있냐면서 야, 찐 완전 보디가드처럼. 정말 예뻐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뭐 어린이집 행사나 뭐도 이런 일 있으면 오빠들이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같이 키웠어요. 그래요. 우리 든든한 두 오빠가 있어서 참 미나가 참 이게 자라면서 많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미나는 지금 몇 학년이죠? 미나가 이제 올해 이제 5학년이 되는 거예요. 5학년? 야, 벌써 그렇게 됐네요, 세월이. 야, 지금은 뭐 혼자 잘하죠? 지금은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사춘기? 그래요? 미나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커가지고요. 지금도 저보다 크거든요. 지금도 키가 벌써 160이 넘어. 그래요? 훌쩍 컸어요? 네, 160이 넘어가지고. 지금 엄청 큰데, 사춘기도 좀 빨리 오기는 했는데, 미나가 이게 완전히 뭐 엄마, 아빠, 오빠들 사이에서 애기처럼 자라다 보니까, 사춘기도 좀 애기처럼 와가지고, 자기는 나름 사춘기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귀여워. 네네. 그렇군요.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보름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보름이를 이제 입양한 건 아니고, 가정 위탁으로. 그래서 보름이에 대한 가정 위탁, 그 얘기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가정 위탁을 결정하게 되셨고, 또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보름이가 어떻게 가정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보름이가 조금 몸이 좀 아프다고 들었는데, 한번 그 얘기 좀 나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보름이 위탁의 경우는 그것도 이제 미나에게로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낳으면은 이제 첫애 낳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크면서 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제 오빠들이 워낙에 예뻐하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 아이가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큰애가. 축하드립니다. 와. 그 정도로 이제 또 차이가 나니까 또 이제 오빠들도 사실 결혼하고 하면 미나만의 오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나가 또 외롭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의 마음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또 제가 이제 보육원 봉사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나가 엄청 해맑거든요. 되게 해맑고 지금도 이제 막 키는 엄청 큰데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이죠. 이럴 정도로 되게 애기 같고 순진해요. 말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나에게 어떻게 그 동생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그룹홈에 대한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룹홈으로 미나한테 많은 동생들을 좀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그룹홈이 저희는 한 이제 3명 정도? 3명 정도의 아이들을 같이 이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미나 덕분에 이사를 2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나를 이제 입양하게 됐을 때, 굳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미나의 그런 거를,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또 그건 미나의도 선택이 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입양하기 전에. 미나를 만나고 나서, 이제 다른 단지로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원래 있었던 아이처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나가, 어느 날 이렇게 마당 있는 집 노래를 하더라고요. 엄마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아 그래? 그것도 고민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룹홈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근데 보니까 그룹홈이 원가정, 그러니까 저희 가정과 분리되어서 아이들이 지내야 하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예, 아. 그룹홈은 네네. 저희 남편이랑 저희 가족들이 살면서 그 가정에 아이들이 같이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룹홈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팔고 땅을 샀습니다. 그 집을 지으려고. 그래서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파주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주시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그 법안도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땅 매입한 지역이 그런 시설이 안 된다고. 저희가 이제 딱 건축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사회복지과 분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너무 좋으시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건데, 그때도 뭔가 마음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시청 그 건축 그쪽에서 이제 계획, 뭐 도시계획 이쪽에서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미나의 소원대로 마당 있는 집만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있는 집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홈을 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되게 그때는 조금, 이게 뭐지? 나는 그룹홈을 하려고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지낼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밤에 뭐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간증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거의 매일 이렇게 듣거든요. 그렇게 듣던 중에 그 신혜라 배우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신혜라 배우님이 그 미국으로 아이들이랑 유학 가셨을 때 그때 했던 간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위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이렇게 모든 가정에 거의 정말 의무화처럼, 너무 일상처럼 아이 1명 정도는 다 위탁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너무 인식도 없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 일을 하시려고 신혜라 배우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게 있구나. 사실 저도 위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 어머님이 그 위탁을 하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워낙에 그때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입양 가기 전에 아기들을 잠깐 맡아주시는 그런 위탁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그 어머님이 하셨던 일이 생각나면서, 위탁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또 필요한 사명이 될 수 있겠구나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바로 저희 이제 남편에게 또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또 동의를 해줘서, 네, 같이 이제 교육을 받고 위탁 기관에 이제 저희가 위탁 의사를 밝히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한 아이를 연락을 주셨었는데, 그 아이는 이제 그때 미나보다 이제 1살 많은 언니였는데, 그 언니는
이제 저희랑 다 상담을 하고 이제 너무 좋다고 이제 하고 이제 가셨는데 막상 선생님이 그 위탁 아동을 만나 보니까 그 위탁 아동이 이제 셈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셈이 너무 많아서 미나가 힘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동이 없는 오롯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아이가 없는 형제가 없는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모든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도 그 가정과 형편 또 그 아이의 사정에 정말 가장 합당한 그렇게 또 가정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만나게 된 게 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름이를.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아동이 이제 다른 가정으로 가게 됐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위기 아동을 네. 저희가 네. 그 신청을 해놓은 터여서 위기 아동이 발생이 되면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네. 전체로. 그러니까 저희처럼 네. 위탁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던 모든 가정에 네.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 이렇게 이제 빨리 연락을 해서 사실 그 안에 한 몇 명 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퇴근하면서 전화해야지 하고 해보면 벌써 매칭이 되고. 그러면 문자가 와서 먼저 이렇게 뭐 단면 보내고 그렇죠. 연락을 취하는 분이 그렇죠. 그 아동을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인터뷰를 하시고 이제 또 이제 그 저희 첫 번째 아이가 다른 가정에 갔듯이 또 그 상황들을 보시겠죠. 근데 이제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아기들이 이제 다른 가정으로 이제 먼저 이렇게 가게 돼서 보름이 때는 제가 바로 문자를 했습니다. 업무 중에 오늘은 바로 해야지. 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저희 가정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하고 이제 바로 연락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그 전에 제가 몇 번 전화 이렇게 했던 게 있어서 어머니 이번에는 딱 어머님 댁부터 조금 먼저 갈게요 하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방문을 해주셨었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가정 먼저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름이를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보름이가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미나는 많이 큰데 보름이는 많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사실 4살 차이거든요, 미나랑. 근데 지금도 한 10살은 차이나 보이는 미나는 지금 막 중학생 청년으로 보이고 보름이는 지금도 한 4살, 5살 정도로 보이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8살 되는 건데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섭취를 못해서 못 자란 건지 제가 뭐 친모님, 친부님을 이제 뵌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그래서 많이 작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는 저희가 보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보름이가 엄청 말도 잘하고 또 특별했던 거는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엄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요? 네. 엄마가 그리워서 그랬나?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당황했죠. 뭐라고 부르라고 해야 되지? 저는 근데 고민을 했는데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보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모님이 장애가 있으시고 또 외조모님도 장애가 있으시고 이제 친부님은 정확지 않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분으로는 또 장애가 있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보름이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요? 네,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난 보름이는 너무너무 말도 잘하고 이렇게 그래서 되게 똘똘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일단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름이를 이제 데려오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름이를 만났고 이제 보름이가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이해도가 또래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엄마 나는 동물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동물원은 갈 수 없고 이제 집 근처에 이제 실내 그 뭐
아쿠아라든지 이제 이런 데를 이제 계속 주마다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펭귄을 보고도 강아지라고 하고 모든 동물들 보고 강아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지가 안 돼 있었어요. 이제 보름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렇게 어떤 폭력에 대한 학대나 이런 건 아니어서 아이가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방치이다 보니까 인지가 그렇게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름이가 작년 이제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이제 3월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뭐 색깔도 요즘 6살 엄청 똑똑하잖아요. 보름이가 그때 6살이고 보름이가 이제 3월생이었기 때문에 빠른 편인데도 색깔도 전혀 알지 못했었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전혀 뭐 그 6살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전혀 알지 그런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동안 너무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그때까지는 이제 본 게 없고 경험한 게 없으니까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일에 펭귄을 보름아 이거는 강아지가 아니라 펭귄이야. 펭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뒤돌아보면 잊어버리고 또 강아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제 숫자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름아 1, 2, 3 하나는 1이야. 둘은 2야.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잘 따라해요. 쭉 한 5분 정도 있다 물어보면은 또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검사를 해봤더니 지적 장애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도 경계선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적 장애이고 지금 현재는 지적 장애 중증 판정을 받았어요. 네, 지금 현재는 지적 장애 중증 판정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데에는 지금은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보름이가 뭐 물론 옷 앞뒤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별을 완전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옷 주면 입고 이렇게 잘 자조 활동이 잘 되고 하는데 이제 학령기가 되어졌고 그렇다 보니 일단 한글이 안 되고 언어 치료를 지금 이제 거의 1년, 2년째 다니고 있는데 1년 넘게 한 게 아야, 어요, 오요. 근데 아야, 어요, 오요도 완벽하지는 못해요. 또 헷갈려요,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학교는 특수학급을 신청을 해서 또 감사하게도 특수학급도 사실은 TO가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보름이를 특수학급에 이제 신청을 해야지 하고 다녀보니, 그렇게 특수학급의 자리가 또 많은 사회적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감사하게 또 다행히 이제 미나가 다니는 학교에 학교에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 이제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다 보니 그런 특수학급이 그래도 학교마다 이제 있더라고요.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언니랑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마음이 좀 놓이긴 놓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제 미나가 또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미나가 또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 보름이가 그 ADHD도 있어서 엄청 산만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보름이 같은 경우는 그 아동 이렇게 방임되고 아동 학대 당한 친구들이 뭐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보름이는 거꾸로 이제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리낌이나 경계가 없이. 그래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도 안기고 너무 이제 그래서서
그래서 그때 첫날도 저한테 스스럼 없이 엄마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네. 보름이는 거꾸로 뒤에 저희가 다른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시키는데 보름이한테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사하지 않아? 보름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사하지 않아? 거꾸로 이렇게 이제 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요. 보름이가 이제 지금은 색깔도 다 알고, 지금 이제 색깔도 다 알고, 동물들도 이제 한글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인지 면에서는 그래도 이제 많이 데리고 다니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전에는 산도 모르고 바다도 모르고, 왜냐면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다도 너무 좋아하고요.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랬군요. 아유, 참. 예,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짠한 부분도 있고, 네. 그렇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무나 예뻐하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마치 후대장을 네. 이렇게 좀 받으면서 흔쾌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고 네. 지금껏 믿음으로 품고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또 아이의 보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쏟아주시는 것들 눈에 좀 선하게 들어옵니다. 예. 우리 이제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우리 분들 중에 네네. 입양에 관심이 있거나 가정 위탁, 네. 가정 위탁을 막연히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게 발이 안 떨어지고 네. 또 입양도 지금 뭐 저희 가정도 난임 네. 병원을 정말 오래 다녔어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다닌 그 기간 그리고 이제 결정했어. 그러면 이제 입양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뭐 절차를 밟아가야 되고 또 아이가 가정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여쭤보면 나중에 입양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진작에 할 거야. 아이고 내가 10년 동안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지. 그때 저를 좀 끌고 같이 좀 데려가 주시지 이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있다 그러면은 또 그분들께 맞아요. 좀 들려주고 싶거나 전해주고 네,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나눠주십시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입양이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지만 그 입양을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된 자녀를 주셔서 그 가정이 성장해 가는 게 가정인데 그것이 출산이냐 입양이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아이를 낳아도 봤고 입양도 해보았고 또 아픈 아이를 보내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름이를 위탁도 하게 되었지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저희는 가족일 뿐이거든요. 그냥 가족일 뿐인데 그거를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뭔가 특별한 거를 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에 이제 우리 집사님처럼 또 어떤 난임이나 불임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권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의 마음으로는 항상 그분들이 얼른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쓴 책도 네,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그 네. 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부족하지만 글을 이제 썼고요. 정말 특별한 게 없고 또 그 아이가 정말 이 귀한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뭐라고 내가 그 일을 또 감당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입양은 특별한 게 아니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책에서 쓴 모든 가족들이 그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인 게 너무너무 신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입양을 했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파주에서도 서울에서도 또 강릉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정말 입양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가정 위탁도 지금 가정 위탁이 한 1000가정 정도 필요하다고 네. 하는데 또 입양한 가정도 가정 위탁 한번 도전해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가정 위탁으로 입양이 조금 뭔가 많이 좀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런 가정들은 이제 가정 위탁도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를 우리 품었으면 하는 마음 이렇게 좀 들게 됩니다. 네. 오늘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들려줘서 참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책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양한 네. 우리 사연들이 담겨져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책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일 같이 동참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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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